안녕하세요. 오슴쌤입니다. 오늘은 3단원 합동과 대칭 배워볼 건데요. 새로 배우는 내용들이 많아서 노트를 준비하면 아주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럼 바로 시작해볼까요? 고고! 자, 먼저 합동 보도록 하겠습니다. 모양과 크기가 같아서 폭이었을 때 완전히 겹쳐지는 두 도형을 합동이라고 합니다. 예를 들어서 선생님이 이렇게 직각삼각형을 두 개 그려놨는데요. 모양은 똑같죠. 근데 얘네들은 합동이 될까요? 안 될까요? 네, 안 됩니다. 왜냐면 크기가 다르기 때문입니다. 반대로 크기는 같은데 모양은 다르다. 그래도 합동 안 됩니다. 합동은 모양과 크기가 둘 다 같아야 하고요. 딱 겹쳤을 때 포개어져야 합니다. 그럴 때만 두 도형은 합동이다 라고 할 수 있는 겁니다. 자, 그리고 선생님이 이렇게 삼각형 두 개를 그려놨는데요. 이 삼각형 두 개를 딱 포개었을 때 완전히 겹쳐지는 점을 대응점이라고 하고요. 지금 이 디귿, 점 디귿과 니은, 이것을 대응점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딱 포개었을 때 완전히 겹쳐지는 변을요, 대응변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포개었을 때 완전히 겹쳐지는 각을 대응각이라고 합니다. 어렵지 않죠? 대응점, 대응변, 대응각. 자, 그러면 우리는 이제 합동의 성질을 알 수가 있어요. 첫 번째, 무엇의 길이가 같습니다. 무엇의 길이가 같냐면 대응변의 길이가 같습니다. 왜냐하면 이 두 도형을 겹쳤을 때, 포개했을 때 완전히 겹쳐지는 변을 대응변이라고 하기 때문에 길이가 같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대응변은 서로 길이가 항상 같다. 이런 성질이 있고요. 두 번째, 무엇의 크기가 같을까요? 대응각의 크기 또한 같을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하면 딱 포개했을 때 완전히 겹쳐지는 각을 대응각이라고 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합동의 성질 두 가지 알아두시고요. 한번 대응점, 대응변, 대응각을 찾아보는 연습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점 기역의 대응점은 무엇일까요? 점 기역 여기 있네요. 자, 그러면 완전히 겹쳐지는 점을 찾으면 되겠네요. 리을이죠. 점, 리을. 자, 이번엔 변, 기역, 니은의 대응변. 변, 기역, 니은은 여기네요. 자, 그러면 위치가 같은 리을, 미음. 여기 맞을까요? 아니죠. 위치가 같은 게 중요한 게 아니라 딱 포개했을 때 완전히 겹쳐지는 길이가 같은 변이 대응변이기 때문에 변, 리을, 비읍이 대응변이 되겠네요. 변, 리을, 비읍. 자, 그리고 마지막으로 각, 기역, 니은, 디귿의 대응각 보도록 하겠습니다. 각, 기역, 니은, 디귿은 여긴데요. 대응각은 어딜까요? 네, 대응각은 리을, 비읍, 미음. 여기가 되겠네요. 그래서 대응각은 각, 리을, 비읍, 미음입니다. 자, 이번엔 합동인 도형 찾기 연습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도형들 중에서 합동인 도형은 무엇일까요? 합동인 도형은 가와 아, 나와 사입니다. 모양과 크기가 같고요. 겹쳤을 때 완전히 겹쳐지는 그런 도형들이기 때문에 합동이고요. 다와 바는 모양 자체가 다릅니다. 라와 마 또한 모양도 다르고요. 크기도 다르죠? 자, 이번엔 대칭 배워볼 건데요. 대칭은 두 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 선대칭 도형부터 보도록 하겠습니다. 한 직선을 따라 접었을 때 완전히 겹치는 도형을
선대칭 도형이라고 합니다. 말 그대로 선에 대칭하는 도형입니다. 자, 여기서 선을 우리는 그냥 선이라고 부르지 않을 겁니다. 그 직선을 대칭축이라고 부를 겁니다. 선생님이 이렇게 도형 하나를 그려놨는데요. 이 도형 또한 대칭축이 있죠. 대칭축이 있고 이 직선 대칭축을 따라서 접었을 때 완전히 겹쳐지게 됩니다. 그래서 선대칭 도형입니다. 선대칭 도형에도 대응점, 대응각, 대응변이 있습니다. 아까랑 똑같아요. 대칭축을 중심으로 접었을 때 완전히 겹쳐지는 점을 대응점이라고 하고요. 완전히 겹쳐지는 각을 대응각, 그리고 완전히 겹쳐지는 변을 대응변이라고 합니다. 합동과 똑같죠? 자, 그러면 선대칭 도형의 성질도 똑같습니다. 대응변의 길이가 같고요. 대응각의 크기 또한 서로 같습니다. 왜냐? 대칭축을 중심으로 접었을 때 완전히 겹쳐지기 때문에 대응변과 대응각의 길이, 크기가 같을 수밖에 없다. 그래서 이 성질 두 가지 알아두시고요. 중요 포인트가 있습니다. 이것은 대응점끼리 이은 선분을 둘로 똑같이 나눕니다. 이게 무슨 뜻일까요? 일단 대응점끼리 이은 선분 한번 이어볼까요? 대응점 이은 선분. 이 선분이 둘로 똑같이 나누어진대요. 무엇에 의해서? 대칭축에 의해서. 대칭축은 대응점끼리 이은 선분을 둘로 똑같이 나눕니다. 자, 이것은 무엇을 뜻하냐면 대칭축에서 대응점 사이의 거리, 대칭점에서 대응점 사이의 거리가 똑같다. 이것을 이용해서 이따가 선대칭 도형을 그릴 수가 있습니다. 자, 그리고 대응점을 이은 선분과 대칭축은 수직의 관계에 있습니다. 이것도 보시면 이 대응점을 이은 선분과 수직이고요. 이 대응점을 이은 선분과도 수직입니다. 자, 그러면 이 선대칭 도형 성질과 중요 포인트들 다 사용해서 선대칭 도형 그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선대칭 도형 그리는 순서는 첫 번째, 대칭축으로부터 떨어진 거리를 확인해서 대응점을 먼저 찾는 것입니다. 자, 대칭축이 여기 있죠. 그리고 대칭축에 떨어진 거리, 대략적으로 그냥 2cm라고 할게요. 2cm 정도 떨어져 있네. 그러면 이 대칭축으로부터 2cm 떨어져 있는 곳에 이렇게 대응점을 찍어주시고요. 자, 이것도 대칭축으로부터 한 4cm 떨어져 있네. 하면 4cm 떨어진 곳에 이렇게 점을 찍어줍니다. 그 다음에 대응점끼리 이어서 완성을 해주시면 됩니다. 자, 이 점에서 이렇게 이어주고요. 대응점끼리 이렇게 이어주고 또 이렇게 이어주면 완성입니다. 선생님은 지금 칠판에다 해서 이렇게 그냥 그었지만 여러분들은 자를 이용해서 선을 이어주셔야 됩니다. 알겠죠? 자, 대칭 두 번째, 점대칭 도형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어떤 점을 중심으로 180도를 돌렸을 때 처음 도형과 완전히 겹치는 도형을 점대칭 도형이라고 합니다. 아까는 선대칭이었죠. 선을 중심으로 대칭하는 도형이었다면 이번엔
점을 중심으로 대칭하는 도형입니다. 자, 이번에도 점을 점이라고 부르지 않습니다. 자, 이 점은요, 대칭의 중심이라고 부릅니다. 대칭의 중심. 자, 선생님이 평행사변형 하나를 갖다 놨습니다. 이게 두 도형이 아니라 이 평행사변형 하나를 180도를 돌렸더니 이렇게 처음과 완전히 똑같은 도형이 돼버린 겁니다. 자, 선생님이 이렇게 평행사변형을 준비를 했어요. 좀 부담스럽지만. 자, 이것을 이 대칭의 중심으로 90도 돌리고 180도 돌렸습니다. 자, 어떤가요? 아까 처음이랑 완전 똑같죠? 이런 도형을 점대칭 도형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점대칭 도형도 아까 선대칭 도형과 똑같이 대응점, 대응변, 대응각이 있습니다. 이 대칭의 중심을 중심으로 180도 돌렸을 때 완전히 겹치는 점을 대응점, 완전히 겹치는 변을 대응변, 완전히 겹치는 각을 대응각이라고 하는데요. 이걸 찾는 걸 되게 어려워하더라고요. 아무래도 180도 돌리는 걸 상상을 해서 찾아야 하기 때문에 어려워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선생님이 팁을 하나 준비했어요. 대응점, 대응변, 대응각 찾는 팁. 대칭의 중심에서 정반대인 것을 찾으시면 됩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 선생님이 이거 임의로 그냥 기역, 니은, 디귿, 리을이라고 적을게요. 자, 먼저 점 기역의 대응점인 거. 이 점 기역의 대응점을 찾으려고 하는데요. 대칭의 중심에서, 이 대칭의 중심에서 정반대인 것은 뭘까요? 그쵸? 디귿이겠죠? 점 디귿. 이 대칭의 중심에 정반대인 걸 이렇게 찾아주시면 됩니다. 왜냐하면 얘를 90도, 180도 돌린 것이기 때문에 우리 180도, 너 180도 달라졌다 이러면 완전히 정반대로 바뀐 것을 말하잖아요. 그런 것과 같습니다. 그래서 점 기역의 대응점은 점 디귿이고요. 변, 기역, 니은의 대응변. 변, 기역, 니은의 대칭의 중심에 정반대인 것 하면 이 변이 되겠네요. 변, 디귿, 리을이 될 것이고요. 각, 기역, 니은, 디귿의 대응각. 여기네요. 여기. 자, 이 각의 대칭의 중심에 정반대인 곳은 여기 있네요. 아무래도 이렇게 거꾸로 180도 회전을 하다 보니까 각, 기역, 리을, 디귿보다는 각, 디귿, 리을, 기역으로 적어주는 것이 더 정확할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넘어가서 점대칭 도형의 성질 보도록 할게요. 점대칭 도형의 성질 첫 번째, 대응변의 길이가 서로 같습니다. 두 번째, 대응각의 크기가 서로 같습니다. 이것은 합동, 선대칭 도형과 똑같으니까 넘어가도록 할게요. 중요 포인트, 이것은 대응점끼리 이은 선분을 둘로 나눕니다. 이거 아까 어디서 보지 않았나요? 선대칭 도형에서? 선대칭 도형은 대칭축이 대응점끼리 이은 선분을 둘로 나눈다고 했는데 점대칭 도형은 무엇이 대응점끼리 이은 선분을 둘로 나눌까요? 자, 일단은 대응점끼리 이은 선분을 한번 그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짠! 이렇게 대응점끼리 이은 선분을 노란색 선으로 그었는데 무엇이 이 선분을 둘로 나눴나요? 그쵸? 자, 여기 보이시는 대칭의 중심이 이 선분을 둘로 나눕니다. 자, 그러면 우리는 이것으로 무엇을 알 수 있느냐? 대칭의 중심에서 대응점 사이의 거리.
대칭의 중심에서 대응점 사이의 거리는 같다. 이것을 이용해서 점대칭 도형을 그릴 수가 있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점대칭 도형 그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대칭의 중심으로부터 떨어진 거리를 확인을 먼저 하고요. 그 위치에 대응점을 찍어줍니다. 그리고 대응점끼리 이어서 완성을 해주시면 됩니다. 자, 해볼게요. 이 점이 대칭의 중심으로부터 얼만큼 되는지 그 거리를 한번 측정을 해봅니다. 아, 이만큼 되는구나. 그리고 이 대칭의 중심으로부터 그만큼 떨어진 곳에 점을 찍어줍니다. 대응점 찍고요. 여기도 이 점이 얼만큼 떨어져 있나 측정한 후에 대응점 찍어주시고, 이것도 똑같이 대응점 찍어주시고, 그 다음 대응점끼리 이어주시면 됩니다. 이렇게. 자, 그러면 점대칭 도형이 완성됩니다. 자, 이렇게 오늘 합동, 선대칭 도형, 점대칭 도형 배웠고요. 좀 어렵더라도 복습 많이 하시고 문제 많이 접하다 보면 어렵게 느껴지지 않으실 겁니다. 자, 오늘도 너무 고생 많았고요. 공부하는 당신이 멋집니다. 다음 시간에 봐요. 안녕!